알림튜브에서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지구촌이 공포에 빠진 가운데 한국의 코로나 대처가 전세계 모범 사례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18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의하면 한국이 의료 수준이 세계 최고라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고의 코로나19 진단국으로 등극한 비결을 심층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무엇보다도 코로나19 발병 초기 정부와 민간이 신속하게 움직이며 진단키트를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설치한 워킹스루 등을 발휘하며 예상 못한 발병자 급증에도 신속하게 대처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국경 폐쇄를 통한 인적 교류 차단에 중점을 두었던 세계 각국의 대처 방식과 비교되며 특히 세계 최고의 의료 수준을 자랑하던 미국을 머쓱하게 만들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미국의 전염병 전문가 임상의 공무원들에 따르면 현재 미국이 한국보다 코로나19 대처에 뒤처지는 이유는 양국의 공중보건 시스템 수준 차이라고 입을 모아 얘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관리 절차가 간소하고 지도력은 과감하며 임기응변에 대처를 잘한다고 말한 반면 미국은 관리 절차가 복잡하고 지도력은 지나치게 신중하며 규약에 의존해 행동한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설날 직후인 지난 1월 27일 한국의 보건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는 한 기차역에 마련된 회의실로 의료기기 업체 대표들 20여 명을 긴급 소환해 코로나19 발병과 유행으로의 전개 가능성에 대한 긴급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당시 중국에서는 발병 사례가 본격적으로 급증하는 추세였지만 한국에서는 발병 사례가 4건에 불과했습니다. 정부는 무엇보다도 효과적인 진단키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업체들에 대해 신속한 규제 승인을 공언했습니다. 이상원 감염병 진단관리과장은 인터뷰에서 코로나19가 유행병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이후 군대처럼 일사천리로 행동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질병관리본부는 시험 방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진단키트 제조업체들이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한국의 빠른 대응은 과거의 실수에서 비롯됐으며 코젠 바이오텍 상무는 정부가 신속하게 대처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메르스 감염자는 186명, 사망자는 38명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사망자를 내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상원 과장은 우리는 그 사건을 결코 잊을 수 없다며 우리는 너무 많이 다쳤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2월 중순 이후 한국은 매일 수천 명의 사람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별도 선별진료소 운영을 시작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기차역 회의가 끝난 지 7주 후에 한국에서는 29만 명 이상이 검진을 받았고 이 중 8천 명 이상의 감염자를 확인했습니다. 현재 신규 확진자 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2주 전 909명이었던 것이 93명으로 줄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위기도 있었습니다. 2월 중순께 대구의 신천지 교회에서 분분량 없는 대부분의 신도들을 중심으로 느닷없이 확진자 수가 급증했습니다. 이에 2월 26일 대구시는 즉각 증세가 없는 사람들을 포함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을 상대로 검진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3월 10일이 되자 대구에서는 약 1만 신천지 신도들 중 거의 모두를 검진했고 이 중 약 40%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이 도시는 감염자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지만 신규 감염 사례는 급감했고 전날 대구 지역 신규 감염자 수는 46건으로 2월 29일 정점인 741건에 비해 크게 줄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대처 모습은 한국의 신속한 조치와 극명하게 대조된다고 로이터 통신은 평가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같은 날 첫 사례가 포착됐지만 진단키트 수요에 신속하게 부응하지 못했으며 인구 3억 3천만 명인 미국에서는 현재까지 이루어진 검진이 약 6만 건에 불과하며 검진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진단 결과가 나오는 시간도 한국은 6시간인데 비해 미국은 수일이 걸리고 결함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했습니다. 타임즈는 미국의 코로나19 테스트 키트 부족은 치욕이며 전염병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으로 비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은 얼마나 많은 미국인들이 감염되었고 그들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미국 네브라스카대 의료센터 감염병 전문가 제임스 로러 박사는 미국의 감염자는 현재 7천여 명이지만 수개월 후 9,600만 명이 감염되고 48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은 초기부터 민간 부분을 활용해 검사 키트를 개발했지만 미국은 관례대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진단키트에 의존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외부 실험실과의 논의가 시작된 지 5주가 지난 2월 29일까지도 CDC 진단 키트 외에는 승인을 주지 않았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한국이 위험을 감수하고 진단 키트를 먼저 활용하면서 효과성을 개선해 나간 반면 미국은 사용 전에 정확성을 높이려고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국이 전방위로 검진을 확대할 때 미국은 중국 등 핫스팟 지역 방문자나 확진자를 접촉한 사람들만 검진 대상으로 삼아 확산을 억제할 기회를 놓쳤다고 밝혔습니다. 벤더빌트 의과대학의 예방의학과 전염병 교수인 윌리엄 셰프너 박사는 CDC와 FDA가 기존의 행동 매뉴얼을 지나치게 오래 고수했다라고 말했으며 존스 홉킨스 대학 보건안전센터의 아메시 아달자 박사는 미국의 코로나19 대응은 결함을 드러낸 진단키트와 함께 정말 엉망진창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2월 중까지 미국 CDC는 여전히 미 전역의 진단키트 공급자에 다른 연구소들은 FDA의 승인 없이는 자체 테스트도 시행할 수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미국 하원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라울 루이즈 민주당 미 하원 의원은 FDA 의원과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을 상대로 왜 미국이 한국처럼 못하는지 맹비난했습니다. 루이즈 하원 의원은 우리도 한국처럼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어떨까라고 미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책 반장에게 제안했고, 이후 미국에서는 일부 병원과 콜로라도, 뉴욕, 텍사스 등 일부 지역에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루이즈 하원 의원은 그러나 미국이 한국이 성취한 것에 접근하기까지는 아직 몇 주가 더 걸릴 것으로 우려된다며 어쩌면 우리는 한국산 검진 키트 구매를 검토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으며, 이는 사실이다. 현재 한국의 코로나19 진단키트는 전 세계 여러 국가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 한국산 진단키트가 부정확하다고 비판했던 미국도 그중 하나다라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코로나19가 지구촌에 내어진 숙제에서 한국은 A++ 학점을 받았고 전 세계는 한국의 답안을 베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림튜브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